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멘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좀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오늘 주제는 디젤 흡기 클리닝 과연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디젤 흡기 클리닝을 한다면 왜 해야 하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젤 유저분들이라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뭐 디젤 흡기 클리닝 하라고 하는데 왜 해야 되나, 잘 느끼도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전제를 하나 걸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내용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극히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며, 그리고 또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모두가 맞다, 내 말이 맞다가 절대 아닙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겸손해야죠.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월등히 많이 계시기에 오늘 영상 자체는 정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과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쪽 계통의 유체공학 쪽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정말 솔직하게 듣고자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정리한, 그리고 또 이제부터 공부해온 것들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스스로 좀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의미이지, 누군가를 폄하하고 또 누군가를 무시하는 그런 영상이 아님을 절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이야기 좀 한번 해볼까요? 요즘 유행처럼 힘들죠. 요즘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디젤 자동차.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디젤 유저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디젤 흡기 클리닝을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 체감하시나요? 체감하신 분 계신가요? 글쎄요. 돈을 쓰셨으니까 그에 대한 약간의 보상 심리가 아닐까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여기서는 디젤 자동차의 흡기 클리닝만, 딱 흡기 클리닝만, 다른 건 절대 손 안 대고 흡기 클리닝만 하셨을 경우에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솔직하게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저 스스로 제 차도 테스트를 해봤고요. 물론 또 수치상, 데이터적인 수치상으로 따지자고 든다면 수치의 변화는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굳이 디젤 유저분들이 무슨 호구도 아니고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그런 게 있잖아요. 디젤 리빌드, 인젝터 클리닝, 흡기 클리닝, DPF 클리닝, 무슨 클리닝, 이거 엄청나게 유행처럼 여기저기 번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쪽 계통에 관련된 분들은 돈을 벌기가 너무 좋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상이 있다면 수리를 하셔야죠. 맞아요. 물론 이상이 있다면 수리를 하셔야 돼요. 또는 이상이 없어서 수리를 하신다고 해도, 클리닝 하신다고 해도 왜 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 영상도 보고 우리나라 영상도 봐도 그 명확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과 전혀 다르게 설명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솔직히 정비사인 제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어떤 게 맞는 말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유체역학이나 공학 쪽으로 전공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꼭 해야 할 이유가 있거나 나는 꼭 하고 싶다, 내 차가 노후돼서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셔야죠. 하지만 유행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느끼는 게 없어. 내 차인데 나만 타왔어요. 나만 쭉 타왔는데 크게 느끼는 게 없어. 물론 길들여져서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크게 이상은 못 느꼈어. 자동차 검사에서도 배기가스 관련돼서 통과를 했어. 그러면 과연 굳이 의문이 드네요. 자,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겠죠. 흡기 포트에 쌓인 카본이 많으면 실린더에 들어가는 공기가 적게 들어간다. 또는 공기 유입이 안 된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맨 처음 제일 궁금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공기가 적게 들어간다? 공기 유입이 안 된다? 모르겠어요.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스스로의 상식으로는 이해를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정비사인 내 입장에서 이해가 어려운데, 과연 디젤 자동차를 갖고 계신 유저분들은 얼마만큼 쉽게 이해를 하고 계실까? 그게 무척 궁금하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참 이거를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기가 정말 어렵네요. 대본이라도 좀 써놓고 할 거랬나 엄청 크게 후회가 됩니다. 조금 두서없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흡기 포트, 흡기 매니폴더. 흡기 포트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실린더로 들어가는 공기의 통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간단하게 가시자고요. 그런데 이때 흡기 포트를 거쳐서 실린더로 들어가는 공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공기가 이렇게 이런 덩어리가 쑥통 실린더로 들어갈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밖에 있는 공기가 그냥 쑥 빨려 들어와서 그냥 그대로 그냥 퉁 실린더 안으로 던져질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일단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부터 제가 정말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기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해류라고 하죠. 선해류 또는 스웰. 왜 디젤 자동차 보면 스웰 밸브가 장착이 돼 있죠. 대부분의 차종에는. 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흡기 포트를 통해서 들어간 공기에 실린더 중심 둘레의 선해류 성분을 스웰이라고 합니다. 스웰이라고 칭하는 거죠. 특히 직분사식 디젤 엔진의 경우에는 공기와 연료의 정확한 혼합을 위하여 아주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한 설계를 하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정확한 그 연소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죠. 그래서 공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기가 덩어리로 쑥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연소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게 바로 스웰의 중요성입니다. 스월, 뭐 그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죠. 스월의 가장 큰 중요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흡기 포트와 스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디젤 자동차의 흡기 클리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해야 한다면 왜 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흡기 포트가 스웰을 생성하기 때문이에요. 스웰, 선해류가 있죠. 공기가 그냥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전도 하고 막 그래요. 저희가 뭐 소용돌이로 친다고 했죠. 그런 스웰의 종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스웰을 생성시키는 흡기 포트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나선형으로 유입되는 스파이럴 형식과 헬리컬 방식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판매량을 많이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메이커가 있죠. 현대기아. 이 현대기아에서는 후자인 헬리컬 포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말하는 저도 어렵네요. 나름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막 지금 말을 하는데도 후회가 되네요. 자, 이렇듯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흡기 포트와 스웰이 중요하다고 했죠? 스웰은 흡기 포트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요. 자, 이렇듯 엔진의 성능과 유해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흡기 포트의 형상은 엔진 성능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공기가 딱 들어오죠. 흡기 포트에 유입되는 공기가 실린더에 공급이 되었을 때 그때의 공기 선의 속도를 스웰비를 표현을 합니다. 이 스웰비, 흡기 포트에서 스웰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이 스웰비, 공기가 어떻게 그 선회로 해서 스웰비가 만들어지느냐. 자, 그 스웰비는 엔진 설계 시 정해진 함수입니다. 그 스웰비는 제가 얼마나 딱 규정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왠지 아시죠? 그 제작을 하신 분들보다 저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가 없죠. 간략하게 흡기 포트의 중요성과 또 스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디젤 자동차를 처음 구매하셨을 때 구매하시고 열심히 운행을 하시겠죠? 자동차는 타라고 있는 거니까요. 집에 모셔두는 게 아니라 한참 동안 이제 운행 시간이 많이 흐르겠죠. 자연스럽게 EGR에서 다량의 카본이 흡기 통로를 통해서 흡기 포트, 흡기 라인 쪽에 카본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자, 이게 바로 카본의 퇴적으로 인한 관로가 좁아지는 현상이죠. 자, 그렇다면 관로가 좁아졌습니다. 이렇게 큰 구멍에서 구멍이 좁아졌어요. 관로가 좁아지면 공기가 적게 들어갈까요? 또는 관로가 적어졌다고 해서 공기의 유입이 잘 안 될까요? 제가 의문점을 갖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설명된 부분이 없더라고요. 자, 저희가 학창시절 때 배워온 간단한 또 이론들이 있어요. 이론. 근데 그 이론을 제가 막 접해봤어요. 그 이론대로 상황을 해보고 이곳에 대입도 시켜보고 해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솔직하게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더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과연 자동차를 제작하신 분들이, 각 분야에서 뛰어난 전공자 분들이 흡기 포트 쪽에 카본이 퇴적이 되는 거를 모르셨을까요? 전혀 모르고 제작했을 리는 제 생각에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디젤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유럽도 있고요. 유럽 쪽으로 가면 더더욱 더 전문가들이 많이 있죠. 절대 그런 생각을 못 하셨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깜짝이야. 여기서 뭐 하는 겨? 뭐야? 갑자기 왜 나타났어? 야, 형 뭐 촬영하고 있는 거야? 왜? 차 밀려서 빵꾸 하나 때문에. 빵꾸 때문라고? 형 빵다리잖아. 빵꾸의 다리. 빵다리. 저는 펑크의 달인입니다. 잠시 펑크 좀 하나 떼우고 오겠습니다. 가제트가 부르네요. 네, 펑크 스리오 돌아왔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디젤 흡기 클리닝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또 한다면은 도대체 왜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왜 흡기 클리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정확하게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정비업소에 방문하셔가지고 흡기 클리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블로그나 아니면은 또 유튜브 영상 쪽이나 국내 쪽을 봤을 때
저희 샵에 오시는 고객들한테 제가 말씀을 들어봤을 때 가장 많이 그 정보를 얻으신 게 그거예요.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린더에 공기가 들어가는 공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카본에 의해서 어떤 공기가 덜 들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 그래 틀린 말 아니야? 내가 앞에 때가 켰으니까 공기가 덜 들어가겠지. 그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해를 안 했어요. 이해를 할 제 기준에서는 정말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정말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해를 할 수 없었는지,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제가 왜 편견을 두고 제 의견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실험을 하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칠판에 한 글자를 적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칠판에 쓴 게 보이시죠? 질량 보존 법칙 많이들 들어보셨죠? 학창시절 때, 고등학교 과정 때나 대학교 교육 과정 때 아마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입니다.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질량 보존 법칙이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에 큰 의미는 아니지만 뼈대예요. 뼈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또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면봉을 하나 태워볼게요. 자, 태우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면봉을 태우기 전에 면봉에 질량이 있겠죠? 이 질량과 면봉을 다 태운 후에 질량이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자, 지금처럼 면봉이 다 타버렸습니다. 제만 남았죠, 제만. 자, 손으로 부셔볼게요. 조금 전에 그 면봉이 다 제만 남았습니다. 자, 질문 드린 것처럼 타기 전의 질량과 타고 난 후에 그 질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분명히 이만한 면봉이었는데 다 타서 제만 남았어요. 자,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 질량이 변한 듯 하지만,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나 이산화탄소의 기체의 질량, 그 질량을 합하면, 또 그리고 남은 재를 합하면 결국에는 같다는 원리에 도달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를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하실 분도 계시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 깊게 넘어가지 말자고요. 저희는 과학자도 아니니까. 제가 그만큼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타인의 머릿속에 주입할 정도의 많은 지식과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간단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고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써놓은 거. 질량 보존 법칙. 대부분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공부했던 그런 기억을 되짚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로 뭐 답을 딱 내릴 수는 없겠죠. 자, 여기서 이제 질량 보존 법칙, 이게 뿌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우리는 유체에 접목을 시켜야 되겠죠. 유체라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유체 의미는 따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질량 보존 법칙을 유체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연속 방정식이라는 게 설립이 됩니다. 연속 방정식. 자, 저희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바로 연속 방정식, 이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적으로 저의 의견이고 저의 생각입니다. 혹여나도 유체역학이나 유체 관련된 전공자분들이 계시면은 저한테 좀 정보 좀 많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네요. 요즘 가장 핫한 디젤 흡기 클리닝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연속 방정식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게 연속 방정식, 그렇게 어려운 공식은 아닙니다. 곱하기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연속 방정식의 공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에 게, 자, 밑에 건 저희가 필요로 한 거고, 두 개 다 같은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막 풀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너무 누르자겠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메일을 주세요. 찾아오시든 그럼 제가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겠죠? 과연 연속 방정식이란 무엇일까요? 연속 방정식이란 유관 내의 유체 흐름식, 유관 내의 모든 단면에서 질량과 유량은 같다고 말합니다. 말이 어렵죠? 네, 정말 어렵습니다. 말이. 지금부터 제가 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젤 흡기 클리닝의 오해와 관련된 부분 중에서 흡기 포트에 카본이 생성이 되면 공기가 안 들어간다 또는 적게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저의 반대 의견입니다. 이렇게 공식으로만 봐서는 이해하시기 어렵죠? 좀 더 쉽게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저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냇가가 있어요. 물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 물이 열심히 흘러가죠. 홍수가 오지 않는 한 이 물은 절대로 넘치지 않습니다. 이걸 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관 또는 흡기 포트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열심히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카멘인 제가 여기 딱 서 있겠습니다. 제가 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돌멩이 하나 딱 놓겠습니다. 큰 돌을 하나 놓고 옆에도 또 작은 돌을 하나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돌 하나 더 놓고 또 돌멩이 하나 또 놓겠죠. 자,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넓고 이 부분은 또 상대적으로 또 작습니다. 저는 이 돌다리를 건너서 가야 돼요. 자, 제가 여기다 돌을 이렇게 이미지로 놓은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카본이라고 생각하세요. 흡기 포트에 쌓이는 카본 덩어리들. 자, 물이 쫙 흘러가다가 돌멩이를 딱 만났어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돌멩이를 만났습니다. 그럼 이 물이 밖으로 넘칠까요? 이 물이 100이라 했을 때 이쪽에 빠지는 양은 얼마일까요? 쉽게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카본이라고 하죠. 카본. 이 돌멩이가.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쪽이 100이면 여기도 100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론상에선 그래요. 연속 방정식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유체에 적용해 만든 방정식입니다. 자, 돌다리를 하나 빼볼게요. 자, 여기를 하나 뺄게요. 구멍을, 넓은 데를. 여기는 물이 지나가겠죠. 예, 넓은 공간으로 물이 지나가겠죠. 이쪽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또 이렇게 물이 또 지나갈 거예요. 얼핏 보면 여긴 많이 지나가고 여긴 작게 지나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Q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Q값. 이 Q값은 공식상 같아야 되죠. 전과 후가 같아야 되는 소리예요. 단면적이 좁아지면 유속이 빨라지고 단면적이 넓으면 유속이 느려지죠. 공식에 대입하시면 정확하게 딱 들어맞습니다. 제가 포인트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카본이 끼어도 이렇게 돌다리를 놨죠. 카본이 생성이 되어도 연속 방정식과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거하면 분명히 Q값은 같습니다. Q값은 같아요. 실린더에 공기가 들어오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실린더에 절대적으로 이제 카본이 생성이 됐다고 실린더 쪽으로 공기가 덜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닐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왜 그러면 때를 꼈는데 방치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수월비라고 하죠. 수월비. 흡기포트 관로에 카본이 생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그 수월비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도 있겠죠. 제작하신 분들의 생각이라면 그 오차 범위 내에 카본이 이렇게 뭐 생성이 됐다고 보자고요. 자, 이럴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카본이 아까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끼게 되면 관로가 좁은 곳에서 유속이 빨라진다고 했죠. 냇가에서 저희가 돌다리를 보면은 돌멩이와 돌멩이 사이가 좁은 것들은 유속이 엄청 빠른 걸 확연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막 거기에 거품도 막 생기죠. 이 부분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핵심입니다. 관로가 좁아져서 설계치 정해놓은 수열비가 달라지는 거죠. 막 유동을 치겠죠. 공기가 엄청나게 유동을 칠 거예요. 넓은 쪽은 쫙 잘 들어오고, 근데 여기 막 한쪽은 유동을 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인젝트에서 기름을 분사를 하겠죠. 정해진 수열비가 맞지 않으면 인젝트에서 분사할 때 그 기름과 공기가 혼합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혼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무엇이 발생하죠? 불연소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불연소가 발생하면 어떤 증상이 발생할까요? 첫 번째로 엔진의 소음이 커집니다. 또한 정수성도 상당히 낮아지게 되고요. 불연소로 인해서, 자, 저희가 인젝터가 딱 있죠. 이 인젝터에도 불연소로 인해서 카본이 막 생성이 되겠죠. 때가 막 끼겠죠. 인젝터에도 카본이 생성이 돼서 막 때가 끼게 되면 분사각이나 분무 형태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전 요소를 악화시킵니다. 자, 제 생각에는 이래서 이런 문제로 디젤 흡기 클리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절대로 실린더 안쪽에 공기가 덜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뭐 적게 들어가거나 그런 이유가 없겠죠. 흡기 쪽이 많이 카본이 껴 생성이 돼가지고 분사각과 분무 형태가 변형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인젝터도 노후화가 되고, 그러면 흡기 클리닝 하시고 인젝터 클리닝만 하셨을 경우는 전혀 효과를 보실 수 없을 거예요. 올 분해에서 완벽한 정확한 수치를 다시 세팅을 하셔서 리빌드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신품으로 교환을 하시든지.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디젤에서 모든 1번은 인젝터입니다. 인젝터 리빌드 확실하게 하세요. 할 거면. 자, 이렇게 됐으면은 흡기 매니폴드에 카본이 생성이 돼서 실린더 안으로 공기가 적게 유입된다는 그런 말들은 조금 더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또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깊이 생각됩니다. 이론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계시면 저도 좀 가르쳐주세요. 흡기 청소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 그냥 과정의 일부분이라고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혼동이 되실 거예요.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분명히 제가 장담하는데 각 지역마다 각 동네마다 정말 훌륭하신 제 선배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세요. 각 지역에 저희 선배님들을 찾아가셔서 정말 면밀하게 상태를 확인하고, 자동차 정비는 그래요. 정비사와 교감을 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부분부터 교감을 하시게 된다면 정말 좋은 정보와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거라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면 저희 선배님들이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용이 어려우셨다면 또 이해가 쉽지 않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유체역학의 전문가분들한테 좀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제트와 쇼미더머니 그리고 저 카멘의 이야기가 재미있고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진다면 기술료는 언제나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감사합니다.